왜 이렇게 숨을 못 쉬겠고 가슴이 답답하지? 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의학을 진료하고 있는 김원장입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나뵌 75세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숨을 깊이 들이쉬지 못하고 가슴이 묵직하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며칠 전부터 몸이 유난히 무겁고 팔 쪽에 뻐근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는 심장이 보낸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 생각보다 일찍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는데 이 신호들이 아주 미묘해서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피로관절 문제로 오해해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런 신호들은 일상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의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변화가 있다면 시간을 두지 마시고 꼭 검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심장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더 널리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에 드릴 중요한 심장혈관 건강 강의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슴이 순간적으로 답답하거나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듣는 이야기도 대부분 비슷한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 누적이나 잘못된 자세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몸이 하룻밤 동안 혈류 속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자율신경계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라 심장에 전달되는 자극이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답답함이나 압박감, 짧은 숨참 같은 변화를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증상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거나 서서히 강도가 커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앉은 직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중앙 부위의 당김이나 압박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짧아지거나 왼쪽 가슴 아래로 묵직함이 번진다면 이는 심장과 주변 혈관의 부담이 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가 체크에서 미세한 이상이 있었던 분들이 병원, 정밀 검사에서 혈류 속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아침의 짧은 신호는 대개 아주 미묘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활동량이 조금만 늘어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감각은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 활동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팔이나 어깨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심장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을 통해 다른 부위로 전달되는 연관통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장은 통증을 직접 느끼는 감각신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어깨나 팔, 등 같은 부위로 퍼져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순간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걷는 상황처럼 심장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혈액을 보내야 하는 순간에 이런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쪽 팔을 동시에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때 한쪽만 유독 무겁거나 팔을 들었을 때 어깨 뒤쪽으로 당김이 번져 가슴 쪽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을 회전시켜 보며 힘의 균형을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상이라면 양쪽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야 하지만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거나 혈액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한쪽에서 힘 빠짐이 더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만으로 심장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계단만 오르면 왼쪽 팔이 순간적으로 굳는 느낌이 들고 어깨 뒤로 묵직함이 번져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관절 문제라고 생각해 파스만 붙이고 지내셨지만 증상이 점점 잦아지면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원인 중 일부는 어깨의 근육 문제였지만 동시에 심장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소견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어깨나 팔의 힘 빠짐이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반복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거울 앞에 섰을 때 얼굴빛이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입술이 유난히 푸르스름해졌다거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변화는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과정에서 작은 불균형이 생겼을 때 피부 혈류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얼굴과 입술은 혈관이 표면 가까이에 있어 산소 공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색 변화가 유독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만으로 심장 질환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거나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광에서 얼굴빛과 입술 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술이 평소보다 옅게 보이거나 파랗게 변한다면 이는 혈액 속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얼굴의 양쪽 턱선이나 볼 부위에 혈색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손가락으로 입술 가운데를 가볍게 눌렀다가 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상이라면 금방 원래 색으로 돌아오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다면 말초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식은땀이나 피부가 끈적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동반된다면 심장에 순간적인 부담이 걸렸을 때 흔히 나타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셨던 한 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칙칙해지고 입술이 평소보다 얇아 보일 정도로 색이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함 때문이라 여겼지만 점차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는 일이 늘어나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며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피부색의 변화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만큼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유난히 발이 무거워지거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예전에는 금방 걷던 길이 요즘 들어 훨씬 길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단순한 체력 저하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부담을 받을 경우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차가워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를 먼저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양발의 온도를 손등으로 가볍게 만져보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좌우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온도를 느껴야 하지만 한쪽만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말초 혈류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양 발목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눌렀을 때 피부가 천천히 돌아오거나 움푹 들어간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혈액이 말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걸을 때 발바닥에 힘이 잘 실리지 않거나 갑자기 저릿한 느낌이 번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신경 문제나 근육, 피로 등 다양한 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뵌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산책을 할 때마다 발이 약간씩 저려오고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하셨지만 혈관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 말초 혈류 흐름이 약간 떨어진 상태가 확인되었고 생활습관 교정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발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심장과 혈관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단순 피곤함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변화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몸이 계속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많은 분들이 먼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모습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오래 방치한 끝에 결국 심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심장이 맡기 때문에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몸 곳곳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한 과로와 다르게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특히 아침부터 이미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이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보며 숨이 언제부터 차기 시작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심장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숨의 깊이가 금방 얕아지고 말끝이 끊기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했을 때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두세 번만 반복해도 숨이 몰아쉬어지거나 가슴 중앙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모두 심장 문제라는 뜻은 아니며 폐 기능이나 근육 피로 등 다양한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최근 들어 갑자기 심해졌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두세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거라 생각했지만 몸의 무거움이 계속되자 걱정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에너지가 금방 소모되는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니 증상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보면 이유 없는 피로나 숨가쁨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눈의 피곤함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변화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변화가 특정 시간대에 반복될 때는 몸 전체, 특히 심장의 혈류 공급과 연관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 후나 저녁이 되어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보다 산소 공급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때 시야 변화나 집중력 저하가 먼저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만으로 심장 질환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반복되거나 강도가 점점 커진다면 반드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면서 주변 사물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짧은 순간 안정을 찾지만 혈류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흐릿함이 유독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짧은 글을 읽을 때 문장을 따라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중이 흔들리고 글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려 보인다면 뇌 기능이 잠시 부담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지러움이나 몸의 균형감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함께 나타나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이런 변화는 안구 자체의 문제나 혈압 변화, 혈당 변동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 해석은 금물이며 반복되는 경우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오후만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해 쉬면 괜찮아질 거라 여기셨지만 증상이 점점 길어지고 책을 읽기 어려워질 정도로 흐릿함이 반복되자 걱정이 되어 내원하신 것입니다. 검사 결과 여러 요인 중 일부에서 심장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치료와 생활 조절을 병행하면서 증상은 점차 안정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덜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시야 흐림은 단순한 안과적 문제를 넘어 몸 전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변화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끝이 유난히 차갑거나 저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를 많은 분들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나 찬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런 변화가 반복될 때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미세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손끝은 신체 말단 부위 중에서도 특히 혈류 변화에 민감한 곳이라 혈액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온도나 감각에서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할 때 말초 혈관이 수축하며 손끝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차가워지거나 둔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만으로 심장 문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이런 증상이 잦아졌다면 한 번쯤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손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온도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좌우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해야 하지만 한쪽만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말초 혈류의 흐름이 균일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톱을 눌렀다가 색이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손톱을 1초 정도 눌러 창백해졌다가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손끝 감각이 둔하거나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하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신경 문제, 온도 변화, 갑상선 기능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저에게 내원한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손끝이 따뜻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쪽만 유독 차갑고 저릿한 느낌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진단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 여러 원인 중 일부는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말초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생활 습관 조절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차츰 안정되었고
손끝 온도도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라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불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이런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린 분들은 치료와 관리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들은 뒤늦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고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필요한 어르신들께 더 널리 전달해 초기 신호를 발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드릴 심장혈관 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중요한 위험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실제로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